앞에 있는 봉투가 있는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 죽음? 얼마 전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기사에 나왔었는데 청년이 이력서 150장이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니페스토 청년협동조합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하고 있는 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청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청년정책을 고민을 시작할 땐 28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청년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고 제 동료, 내 친구의 고민을 같이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면서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을 이제 세팅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때 저의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관심 갖게 됐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취업 절벽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그쵸. 알고 있죠. 제가 경산호위에서 같이 토론회 할 때 청년 유니온 패널분이 발제하시면서 들었던 사례 중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특성화고에 다녔던 청년이 이제 바로 졸업을 한 다음에 직장을 얻어서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첫 출근을 하기 전에 취업 취소 통보를 받는 경험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그때는 진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마저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게 요즘엔 조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청년기본법이 도입이 1년이 됐잖아요. 청년기본법이 시행됐을 때 대표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만감이 교차했죠. 근데 왜 그랬냐면 원래 청년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왔고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에 대한 발의가 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게 그 실제 제정이 되는 과정까지는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 과정이 계속 지지부진한 느낌을 저희 청년들은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 제정 과정에서 거의 말미에 땅땅땅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드라마틱하게 제정이 또 됐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시행이 딱 된다고 했을 때 실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청년이었고 그 필요한 걸 넘어서서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직접 제안한 것도 청년이었거든요. 이런 주도적 참여, 어떤 사회적 참여에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2022년 예산안 확정이 604조 원인데 그럼 이 정책들이 확대된 부분이 있을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청년 특별대책이에요. 청년 정책 예산으로는 23.5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예산에선 되게 다양한 분야들을 지원하지만 저는 또 이제 일자리 분야 쪽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자리 정책으로 이제 민간 기업,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청년 고용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해서 그 신설된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민간 기업들이 더 다양하게 청년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게끔 하는 유도하는 정책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청년들이 좀 일을 하면서 더 잘 교육 훈련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일자리 사업들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자체는 국가가 혹은 지자체, 정부가 청년의 행복한 삶을 같이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점에서 좀 많이 안 챙겨지거나 소외됐던 대상까지 좀 고려해서 이번에 좀 대책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18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더라고요. 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더 뜻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청년의 날을 제정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처음엔 사실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첫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TV로 나오는 거를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청년의 날이라고 어떤 특정한 날이 딱 주어지고 이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청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청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의 날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청년을 대표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가장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잔상에 남는 기억 같은 건 제가 지금 단체에서 활동하기 전에 서울 청년활동지원센터라는 청년수당 지원하는 센터에 있었는데 청년들이 어떤 국가나 사회에 보호를 받고 있다거나 이들이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감정이나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청년들이 이 청년수당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지점들에 아주 잠깐의 숨통을 틔워주는 경험들을 하고 그 경험이 이후에 제가 조금 사회에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조금 신뢰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할 때 그때 크게 공감을 하면서도 보람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의 날로 또 그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네.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분이 있으실지. 저희 청년위원 중에요. 사실 저 같이 함께하는 그 많은 동료들이 다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던 어떤 주거 불안정성 그러한 측면을 많이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시고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주거 덕후 이한솔 위원님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말을 할까? 뭐 응원한다, 지지한다, 뭐 고생 많다. 사실 저희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 좀 힘 빠진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떤 걸 느껴하는지도 얘기하고 싶고 그걸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내 앞에 놓인 불안과 그리고 불확실함을 우리 같이 함께 이겨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